코딩 테스트를 정말 못해요. 뭐 카카오 이런 데 신입 공채를 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지금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애가 2달 뒤에 나오는데. 미국 회사들도 코딩 테스트를 다 보내요. 네, 다른 데도 코딩 테스트를 봤었는데 거기서도 코딩 테스트에서는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의 면접도 하셨더라고요. 한 번에 하는데 얼마 정도예요? 그게 시세가 한 다 그럼 한 세갔거든요. 4,500 쓴 거예요. 도움 되셨어요? 완전 도움됐죠. 사실 그거 없었으면은 못 붙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어쨌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 경력만 들이밀어서 간 건 맞아요. 아니죠. 네, 안 돼요.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워낙 그냥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링크드인 히스토리를 보니까 한 200군데는 넘은 것 같아요. 오, 네.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알람 새로운 게 올라오거나 저한테 맞는 거, 그럼 그냥 지원을 다 했어요. 뭐 지역에 상관없이 뉴욕 아니라더라도. 뉴욕만 했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근데 일단은. 이게 워낙 잘 안 되니까, 음. 이제 후반기에는 한 2-3달 뒤에는 지역을 넓히기로 하긴 했거든요. 나- 저기, 서부 쪽으로도. 어. 네. 근데 처음에는 일단, 왜냐면 와이프도 여기 직장이 있고, 저도 뉴욕 좋고 하니까 그냥 뉴욕에 최대한 남고 싶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정말 좋은 메타에 가시게 됐잖아요. 어떻게 네.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코딩 테스트를 정말 못해요. 이제 은종쌤 그 채널에도 임석 학장님이랑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 코딩 보셨어요? 테스트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를 근데 제가 듣고 나서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 전에 봤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듣고 나서 봤는데, 근데 제가 그 방식대로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보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넥스 졸업하고 신입 취업할 때, 그 당시 이제 신입 공채 막 네이버, 뭐 배달의 민족, 뭐 카카오 이런 데 신입 공채를 하는데 다 그 코딩 테스트를,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봤단 말이죠.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스크리닝에서 다 합격할 정도로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나랑 잘 안 맞는다. 나랑은 좀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도 좀 그런 코딩 테스트 안 보는 그냥 회사들, 뭐 대기업은 그런 거 많이 보니까 그냥 뭐 스타트업 아니면 뭐 중소기업 아니면 뭐 그런 걸 위주로 타겟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코딩 테스트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포기하고. 이제 작년에 구직을 했는데 지금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애가 2달 뒤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코딩 테스트 하고 뭐 못하고가 뭐가 못하겠다고 중요해. 해서, 네, 하고 못하고 지금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맞춰주는 게 시간인데 뭐 해야지. 어쩌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무작정 많이 보고 딱 그 운동쌤 강의 영상대로 5분만 고민해보고 안 되면 그냥 풀이를 보고 외웠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그냥 이거 문제 알려주면은 딱 풀이가 나오니까 그냥 외웠어요. 근데 한 5, 60개를 그렇게 했나? 그렇게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외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새로운 걸 봐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 것 중에 그 써먹을 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기억이 나고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때 약간 소름이 돋았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코딩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때 좀 자신감도 좀 생기고, 실제로 이제 메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결국 면접을 본 곳은 한 8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코딩 테스트를 봤었는데 거기서도 코딩 테스트에서는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회사들도 코딩 테스트를 다 보내요. 네. 그러니까 서류 미국 회사는, 다음이 코딩 테스트예요. 네, 거의. 그러면 미국 근데 이제 조금 회사에 차이가, 취직하려면 코딩 테스트를 해야 되네요. 네,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래도 뭐 빅테크, 우리가 유명한 빅테크들은 그냥 대놓고 리트 코드나 뭐 그런 알고리즘식으로 내는데, 좀 그래도 좀 스타트업들이다 그러면은 좀 그걸 변형을 해가지고 너무 냉혈한처럼 문제만 띡 주고 풀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약간 자기네 회사의 프로젝트처럼 약간 좀,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딜리버리 회사다 그러면은
뭐 딜리버리 배송지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할 거냐 약간 그치.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내긴 하는데 아, 결국에는 그냥 테스트이긴 한 거죠. 네. 50 문제를 막 외우고 그러는 데는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코딩 테스트를, 그러니까 어, 실제적으로 내가 코딩 테스트를 잘 못해. 뭐 수지님이 프로그램 음. 잘하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머리 좋은 것도 제가 아는데,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공부해서 코딩 테스트 조금 익숙해지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신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 지원을 하고 사실 음, 서류가 될지도 몰랐고 근데 음, 레퍼럴로 넣었는데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서류가 통과가 돼서 이제 스크리닝을 보기로 한 게 한 3주 뒤에 잡혔어요. 어, 그래서 거의 3주 동안 이제 거의 뭐 하루에 뭐 한 대여섯 시간씩 한 거죠. 음,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음, 풀타임으로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음. 계속 하루에 거의 많을 때는 뭐 15문제, 20문제까지 못했었는데 거의 계속 뭐 10문제, 15문제, 10문제, 20문제 정도 매일매일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계속,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거네요. 그쵸, 집중적으로. 그쵸. 네. 그 애를 키워야 절박하니까, 되는데. 그래요. 네. 절박하니까. 네. 역시 사람한테는 절박함이 네.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뭐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그냥 음. 진짜 그, 정말 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니까 지금 지금 다니고 있는 개발 분야도 iOS.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야겠다 또 마음먹은 게 블로그 음. 쓰셨잖아요. 취업기. 네. 그거 제가 다 네. 읽었거든요. 예, 네. 그거 되게 꼼꼼하게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모의 면접도 하셨더라고요. 네. 오, 누구한테 하셨어요, 그거는? 그게 이제 응. 모의 면접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음, 그래서 거기서 그런 회사들이 그것도 다 스타트업들이죠. 스타트업이 이제 그 빅테크 다니는 현직자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음.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고 우리가 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면접을 봐주는 거죠. 그 봐주고 얼마예요? 피드백 주고. 한 번에 하는데 얼마 정도예요? 그게 시세가 한 응. 1시간에 250에서 300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 3, 40만 거의 뭐 원. 40만 원? 네. 나 그거 해야겠다. 한국에서, 그 진짜 나 그거를 알바를 해야겠네. 네. 나 모이면 좀 잘해줄 수 그거 있는데. 하세요. 그거 하세요. 왜냐면 아, 우리 부트캠프에서도 제가 모이면 좀 네. 해주거든요. 네. 이 친구들. 근데, 네. 그럼 그거를 몇 번 하셨어요? 그거를 한 응. 11번 했어요. 다 그럼 한 세봤거든요. 4, 500 쓴 거예요. 그쵸, 네. 와, 도움 음. 되셨어요? 완전 도움됐죠. 사실 그거 오, 없었으면은 저는 못 붙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요? 그 이제 모의 면접도 응, 이제 그러니까 면접 종류가 다 있잖아요. 응, 뭐 코딩 테스트 뭐 응,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지금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면접이 있는데 저도 그 처음 해봐가지고 많이 헤맸었는데 응,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비헤이비어럴 응. 그치, 네. 그치, 그치. 그렇게 응, 종류별로 있어서 분야가. 그 세 종류를 다 하느라 응.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게 시간당이 아니라 1회에 3, 40. 그렇죠. 1회가 1시간이에요. 1시간이 그러니까 250분. 와, 대박. 네. 그러니까 면접이 보통 1시간이고, 그러니까 보통 45분 뭐 이러니까 이제 실제로 완전 면접처럼 45분 하고 그다음에 남은 15분 정도 이제 피드백. 피드백 뭐 이렇게 뭐 좋았다고 말로. 그거를 열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그거를 바탕으로 또 본인이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메타 들어갈 때 서류, 코딩, 그 다음에 면접은 몇 번 봐요? 그러니까 메타가 서류 통과를 하면은 이제 1차가 스크리닝이에요. 그래서 스크리닝이 이제 음, 코딩 테스트고 음, 그거를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 실제 본 면접을 가는데 본 면접이 5개, 5시간. 하나가 45분짜리가 5개를 봐요. 그래서 뭐, 진짜? 네. 그래서, 4개 아니면 5개. 이게 레벨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최소 응, 4개고, 응. 그래서 코딩 테스트 2번, 비헤이비어럴 1번, 시스템 디자인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때 하는 코딩 테스트는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어랑 같이? 다 인터뷰랑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는 이제 라이브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화면 하냐면서 공유. 또 내가 이렇게 다시 네,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스크리닝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고 내가. 아니요, 스크리닝도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스크리닝도 메타는. 사람이랑 해요. 네, 근데 네. 그 코딩 테스트가 2번이에요.
네. 오, 스크린까지 합치면 세 번인 거죠. 네. 그러네.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업 개발자분하고 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코딩 테스트. 그게 두 번. 네. 그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나랑 같이 일하실 분들? 뭐 이런 레벨인가요? 메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타는 음. 애초에 메타는 지금은 지원할 때 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냥 직군, 뭐 모바일 아, 개발자다. 그러면은 아무나 그냥 다 면접 보고 면접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때 팀이 정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 면접관들은 그냥 랜덤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하고 나의 코딩에 대한 실력을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게 두 번. 그죠? 네. 그러면은 그 다섯 번이 다 이제 다른 날라 스케줄이 잡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루에 몰아서 할 수도 있고 이틀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섯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그 다섯 번을 일단 무조건 다 끝내고 아, 그 끝내요. 네네 다 아, 끝내고 그 다섯 명이 나중에 모여서 이제 각자 뭐 난 탈락, 뭐 합격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최종 딱 한 번 결정이 나요. 재밌다. 원래 우리는 티날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1단계, 네, 2단계, 3단계, 이게 네, 있는데, 그게 네, 아니고, 네, 네, 스크리닝이 끝나면, 나머지 음, 단계는 일단 다 보는. 네. 네, 어, 스크리닝도 그러니까 1단계죠. 응, 스크리닝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응, 스크리닝을 통과해야 이제 그 다섯 번 볼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게 통과되면, 나머지는 중간에 떨어뜨리는 건 없고, 맞아요. 일단 네, 다 봐. 네, 네. 그거 지금 특이하긴 근데 그 사람을 음, 다방면으로 본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음, 사람이 뭐 조금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떨어져도 음, 개발 능력은 굉장히 뛰어날 수 있고 개발 능력이 음, 아주 뛰어나도 서로 간에 뭐 같이 협업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음,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거를 다 같이 검증을 하고 얘기를 해서 너한테 합격 불합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 제가 느낀 게 음, 특히 메타가 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면접관들도 말을 굉장히 잘하고 이 어, 의사소통도 굉장히 잘하고 음,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면접 그 각 단계마다 뭐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채점표? 그러니까 뭐 그 기준을 알려주거든요. 음. 근데 다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몰랐어요. 저도 이거는 음. 그러면 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뭐 대기업들이나 뭐 그런 데도 그런 식인가요? 미국은? 조금? 네, 비슷해요. 네. 뭐 네, 제 아마존이나, 아마존도, 네, 제 아마존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음, 아마존은 근데 1차 스크리닝이,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그 음, 온라인을 통과하고 나면 메타라처럼 똑같이 이제 뭐 네 번인가 다섯 번, 그거를 쫙 보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똑같아요. 그런 식이군요. 음,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다 해서 진행해서 어플라이 하고 진행하고 끝나는데 한 6, 7개월. 그쵸. 이 음, 체결까지는 아니고 뭐 4, 5개월? 4, 네. 5개월. 전체적인 해보시니까 해서 이제 어쨌든 합격을 하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힘들었구나. 보면은 그러니까 여사 8개 면접을 지원했는데, 아니, 여덟 군데 면접을 봤는데, 뭐, 여덟 동시에 군데가 막 이렇게. 음, 네. 근데 뭐, 음, 다 동시에 진행된 것도 아니고, 보통 한 번에 한 음, 세 군데? 음, 두세 군데씩 진행되는데도, 또 정말,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음, 어, 그리고 가장 큰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난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봐야 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음,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코딩 테스트 더 자신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해야 되니까, 네, 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지금 몇 년 차시죠? 그래서 수진님이 개발 경력만 하면? 제가 음, 일을 시작했다가 복학을 했었다고 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학했던 기간을 빼면 순수하게 지금 8년 일을 했어요. 만 8년. 개발자로. 네. 그러면 그 8년 차 정도에서 이제 메타를 들어갈 때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딱 수진님이 생각하기에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를 네. 하는 것 같아요? 그 레벨이? 그쵸. 팀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매니저는 아닌데, 근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리드하기를 요구를 받죠. 그러니까 면접 과정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 네. 친구가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거는 비헤이저럴에서 검증이 되는데, 내가 프로젝트를 리드했던 경험, 얼마나 뭐 어려운 프로젝트를 리드를 했었냐, 얼마나 복잡한 걸 했었냐, 그리고 그런 뭔가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얼마나 중재를 잘 했었느냐,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미국 대기업을 가셨는데 어쨌든 영어는 굉장히 필수고 그다음에 코딩 테스트도 해야 되고 경력이 있으시지만 모의 면접도 거액의 금액을 들어서 하셨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다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 경력만 들이밀어서 간 건 아니죠. 네, 안 돼요. 그리고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아무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채용 시장이 너무나 경쟁이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면접을 정말 잘 봐야 이제 통과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상황이. 대단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수지님의 이 말씀이 진짜 많이 팁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런 시장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모의 면접을 해주고 그런 시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도 그런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저는 학생들 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실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모르고 뭐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포트폴리오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는 로그를 파일에 좀 남겨라. 로그를 콘솔에 서버 로그 같은 거. 근데 실무를 안 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멘토링을 할 때 해주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도 실제 사용자가 있고 실제 사용자가 많고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고쳐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 파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냥 토이로 만들고 끝. 그냥 그러니까 뭐 파일 콘솔 로그만 쳐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앱 개발자분들 멘토링 해줄 때 앱을 만들 때 그냥 재미로만 만들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이 쓸 거.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와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치. 그래서 실제 사용자를 모아서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쓰는 거를 만들었을 때 그 이후, 그러니까 출시 이후에 겪는 일들이 이제 그게 진짜지. 어떻게 보면 실무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제일 값지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이제 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당연히 로그는 다 파일에 남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디버깅을 이제 뭐 서로 간에 팀 간에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디버깅을 해야 되잖아요. 에러 리포트가 왔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고. 그 상황은 절대 재현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 근데 뭐 못 찾지 뭐. 그래서 막 웃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을 교육했지만 내가 이거를 놓쳤구나. 항상 뭐 실무에 가까운 교육을 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실무를 안 해보면 그런 거.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되게 지금 한국이 취업 시장이 되게 어려워요. 개발자. 그래요? 워낙에 이제 어플라이 하고 싶은 친구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수지님도 젊은 세대지만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옛날 사람은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진짜 강제적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은 막연하게 해외 취업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신 말씀, 뭐, 바로 미국으로 못 가더라도 한번 거쳐서 가는 것도 방법이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네. 이 친구가 영어권에서 일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어필이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리얼한 상황,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어렵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한 거 한 가지,